자, 이번 시간은 145페이지 등기의 분류.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등기의 분류예요. 대상에 의한 분류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는 뒤에 등기 등의 물건 쪽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146페이지에 기능에 따른 분류부터 볼게요. 등기의 분류. 등기의 분류는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어요. 이게 몇 가지 한번 쭉 보게 되면, 첫 번째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실의 등기. 기능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른 분류법에는 기입등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그 다음에 멸실등기. 이러한 것이 내용에 따른 분류에 속하는 거고요. 등기는 기입하는 그 형식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주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는 그 효력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는데, 효력에 따라서는 종국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이런 식으로 등기를 여러 개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여러 개로 분류를 하는데 다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가등기는 나중에 독립적으로 이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가등기는 보통 해마다 한 문항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만, 즉 기능에 따른 분류부터 형식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형식에 따른 분류도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는데, 이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도 전체적으로 등기법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앞으로 등기법을 편하게 공부하시려면 이 기능에 따른 분류하고 내용에 따른 분류를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등기법 공부할 때 좀 수월하다 이겁니다. 자,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부터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는데, 14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었죠. 바로 전 시간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을 하는 거. 기록 자체를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등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록을 하는데 기록사항보다는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쓴다 그랬어요? 등기사항을 주로 많이 쓴다. 지적은 등록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등기는 등기사항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등기사항에는 크게 몇 개다? 두 개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무엇? 부동산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적 권리 관계를 의미하더라.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와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부동산의 표시보다는 어디? 이쪽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이러한 등기를 우리는 무슨 등기라 그래요?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된 등기를 하는 것을 사실의 등기라 하고, 그럼 이쪽은 무슨 등기다? 이것은 권리의 무엇이다? 권리의 등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에 따른 분류예요?
기능에 따른 분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는 사실의 등기하고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로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 부동산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부동산은 뭐냐 이거죠.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을 의미하더라.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표시라고 써 있죠. 그럼 토지의 표시는 뭐냐 이거죠. 토지의 표시는 소재, 그 다음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토지의 무엇이란다? 표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건물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건물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소재, 지번. 건물은 지목 없어요. 그 대신에 건물은 구조라는 게 있죠.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나타내 주는 거. 요게 바로 뭐냐면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 주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건물은 소재와 지분뿐만 아니라 건물의 명칭도 있고 번호도 있어요. 건물의 명칭이라든지 건물의 번호 이러한 것들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건물을 표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옆에 만약에 건물 옆에 부속 건물이 있더라 이렇게 부속 건물이 있을 경우에 부속 건물에 있을 경우는 부속 건물을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속 건물의 표시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구조와 종류와 면적만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됐죠, 이 내용?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사실의 등기고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권리관계를 등기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얘를 권리 등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권리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에다도 기록할 수도 있고 갑구하고 울구에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를 해가서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등기가 돼야 되는 게 있고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은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였고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얘는 대항력권으로 등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지적은 이쪽이었다면 부동산 등기는 어느 쪽이에요?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권리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은 등기부 어디에다 기록을 하냐 이거죠. 등기부 표제부에다 기록을 해요.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 권리관계는 등기부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다가? 갑구에다 기록을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어디에다 기록한다? 울구에다 기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울구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럼 표제부에다 기록을 하는데 옛날 등기부는 이렇게 생겨 표제부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표시번호라고 써 있고 여기에 사항란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사항란이란다. 여기에 표시란이라고 써 있어. 표시란.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표제부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표시란에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의 등기를 표제부에다 기록한다고 표제부 표시란에 기록한다 해서 표시란에 등기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권리는 소유권은 갑구에다 기록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다 기록하기 때문에 권리 등기를 갑구, 을구의 등기라고 하는데 과거의 등기부는 갑구하고 을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따 나올 거예요. 여기에 갑구하고 을구는 순위 번호라고 써 있고 여기에 사항란이라고 써 있어요. 사항란에다가 등기를 딱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구하고 을구는 그 권리 등기는 갑구, 을구 어디에다 기록을 하냐면 사항란에 기록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사항란에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표제부 표시란에 기록을 하는데 뭐뭐 기록을 해요?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기록을 하는 것이고 사항란에 뭐를 기록을 해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록하고
울구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가 는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의 등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 사실의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일반적 원칙적으로는 단독이다. 단독 신청인데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냐면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야. 만약에 내 토지에 지목이 바뀌면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면적이 바뀌어도 제가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유자가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가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한다라고 하고요. 이와 반면에 권리의 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실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권리의 등기는 일반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에 의해서 간다. 공동 신청.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의무가 존재해요. 여기는 의무가 있다. 부동산 등기법이죠. 이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어떤 의무가 있다? 신청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신청에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권리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사실의 등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뭐가 써 있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에게 신청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여기는 밑에는 없고 이렇게 써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 그 지문이. 그럼 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1월 이내. 1월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지목이 토지에 지목이 바뀌면 1월 이내 가야 돼요. 건물의 구조가 바뀌면 1월 이내 가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무엇했다? 게을리했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건물에 대해서만, 건물만에만 얼마, 건물에 대해서만 얼마?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에 무엇이 부과되냐면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토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러면 왜 토지는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느냐 이거죠. 토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지적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가 등기 쪽에서는 의무만 부과하고요. 별도로 과태료는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의무가 없으니까 과태료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겠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사실 등기는, 그러니까 등기부 표제부여야 하는 것은 언제나 독립된 등기로서 이루어져요. 얘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순위번호를 독립된 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하는데, 표제부에는 주등기가 1, 2, 3 이와 같이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리의 등기는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등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등기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는 이렇게 1, 2, 3 이렇게 가는 것이고,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가 부기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을 부기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사실 등기는 지목이, 내 토지에 내 거에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더라 이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권리의 등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이해관계인이 무엇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승낙서를 첨부할 것을 일반적으로 요건으로 봐요. 요건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첨부를 하는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쪽 부분보다는요, 이번 시간에 이쪽 부분보다는 어느 걸 봐야 돼요? 얘를 봐야 돼요. 얘를. 즉 뭐다?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해서 표제부에 등기를 하고, 표제부 표시란에 한다 해서 표시란에 등기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사실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이죠. 몇 월 이내 하자? 1월 이내 하자. 이것을 게을리하게는 했을 때는 건물에 대해서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언제나 주등기로만 독립된 번호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게 만약에 표제부에 하는 등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표제부에 한다라고 사실 등기는 모든 것이 이것을 따라가는 거야.
단독이고 1월이내 가야 되고 주등기로 하고 이해관계 없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공식처럼 쭉 연결이 돼서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요게. 그래서 지금 뭘 설명해 드렸어요? 기능에 따른 분류의 사실등기와 권리등기인데 권리등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이 책에 없어요. 근데 보시는 권리등기는 두 개로 나눠져요. 보존등기하고 보존등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권리의 보존등기와 권리의 변동등기로 나눠지는데 권리의 변동등기는 뭐 제한물권의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더라. 참고적으로 기억하세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토지에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임을 널리 이렇게 공시하게 알리기 위해서 공시는 알린다는 거죠. 공시하기 위해서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얘를 보존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보존등기. 이해하셨죠? 그 사실등기와 권리등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내용에 의한 분류가 나온다. 이거 내용에 의한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하기 전에 사실등기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면은 표제부만은 둘 수는 없어요. 표제부하고 갑구가 항상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묶여야 돼. 울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죠. 왜 울구는 두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없을 때는 뭐 기타 등등이 없을 때는 울구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울구는 두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갑구는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얘는 갑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표제부만은 둘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지만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제부를 둘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기능에 따른 분류를 설명해 드렸죠. 기능에 따른 분류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 가자.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내용에 따른 분류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무슨 등기가 있어요? 첫 번째 기입 등기가 있다. 첫 번째 기입 등기가 있는데 이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입 등기라고 하냐면 등기부에 새롭게 올라가는 것만. 기존에 있던 게 변경되고 경정하고 말소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올리는 것만 무엇이다? 기입 등기.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기입 등기라고 표현을 해요. 기입 등기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 세 개만을 보존과 설정과 이전 이 세 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입 등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 이겁니다. 알아두세요. 보존, 설정, 이전. 보설이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뭐 공부하다 보면 굳이 뭐 앞자리 따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시험에 옛날에는 다음 중 기입 등기가 아닌 것은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기입 등기가 아닌 것을 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변경, 경정, 말소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내용을 알면 굳이 우리가 보설이라는 걸 몰라도 앞자리 따지 않아도 외울 수 있다는 거죠. 기입 등기와 기입 등기가 아닌 거를 찾아낼 수 있더라. 이거 찾아낼 수 있다. 이거. 자, 두 번째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하기 전에 예를 한번 보자고요. 표제부는 등기부는 우리가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뭐를 둬요?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두죠.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건물은 동별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두는데 우리가 이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울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고 내용에 따른 분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필지가 이렇게 있다. 이거. 여기에 이제 집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온다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죠. 토지와 건물이 별개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가 있어야 되고 건물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건물, 이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집어는 10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표제부가 있는데 이 표제부에서 건물 등기부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볼게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 중에서 건물이더라, 건물.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어떠한 내용을 써야 되느냐? 어떠한 내용을 써야 되냐면 건물의 표시를 써줘야 돼요. 건물의 표시를 쓰는 것이 건물 등기부의 무엇이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 참고 옛날에는 아까 보시면 기존에는 표시번호 표시란 해가지고요. 표시란에 얘네들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표시란에 얘네들을 쓰도록 되어 있다. 얘네들을 이렇게. 근데 지금은 등기부가 이 표시란을 보기 편하게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표시란을 보기 편하게 구분해 놨는데 여기엔 그대로 뭐를 쓰고 여기에 표시 번호를 쓰고 접수를 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를 쓰는 거야? 건물의 표시를 써주는 거예요. 건물의 표시. 그럼 건물의 표시를 무엇이라고? 건물의 표시는 소재. 그 다음에 집원.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이에요. 건물의 내역이고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을 쓰도록 되는데 건물의 내역이 뭐냐? 건물의 내역.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무엇이다?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무엇이라 한다? 건물의 내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게 바로 뭐예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 이렇게 가요. 1의 1로 갈 수 있어 없어? 1의 1로 갈 수 없어요. 오로지 표제부는 뭐다? 주등기로만 가기 때문에 독립된 번호. 독립된 번호만 사용할 수 있고요. 독립된 번호가 아닌 요 가지번호를 붙이는 것은 표제부에는 인정이 안 돼요. 접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2017년 1월 4일이면 접수 연월 일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접수 연월일을 쓰는 것이지 접수 번호는 쓰지 않아요. 이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 게 핵심이죠. 그 접수 번호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갑구하고 을구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집어는 100이더라 이겁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뭐 단독주택이고 면적은 얼마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죠. 토지. 그럼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를 썼듯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당연히 뭐를 써야 돼요? 토지의 표시를 써야 된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똑같아요. 위하고. 표시번호 써 있고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집안 지목 면적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안 쓸게요. 요게 토지등기부 표제부더라 이겁니다. 얘랑 얘랑 똑같은데 요 부분만 좀 틀린 거죠. 요 부분만. 그 다음에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을구에는 뭐를 기록을 하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자 이겁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갑구하고 을구는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표제번호 순위 표시번호인데 갑구하고 을구는 표시번호가 아니라 무슨 번호예요? 순위번호예요. 순위번호. 순위번호. 순위번호고 등기의 목적.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및 원인 일자. 연월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좀 중요해요. 여기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여기다 딱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갑구다.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면은 소유권 뭐라고 쓰면 돼요? 소유권 보존이라고 쓰면 되고 2017년 1월 4일 제10호. 요 제10호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접수번호를 의미해요. 여기 접수번호 없었다 그랬죠? 접수번호 이렇게 갑구하고 을구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원인 및 연루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쓰는 거죠. 그 다음 기타 사항 내용 있으면 쓴다 이겁니다. 이게 갑구고요. 만약에 을구다. 을구면 을구 1번 해가지고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이다. 목적이 전세권이다. 그럼 여기에 전세권 무엇이라 전세권 설정이다라고 쓰면 되고요. 접수 연월일 쓰고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쓰면 되고 원인 날짜 그 등기 원인 및 연월일 쓰고 전세권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쓰고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이 있잖아요. 전세금을 쓰면 돼요.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가 있으면은 지료를 또 써줘도 되고 저당권의 경우에는 뭐를 쓰면 돼요?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을 쓰고 이유를 쓰고 등등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이게 이제 갑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을구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 갑구와 을구는 이 타이틀은 똑같더라. 그래서 어떻게 많이 외우냐면은 등접, 등권 해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기억하셔요. 왜냐면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야. 표제부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등기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기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등기 사항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저기 써 있는 것은 뭐라고 써요?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등기라고 했는데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등기라고 하지 않아요.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거나 법적 권리관계를 나타내야만 등기다라고 하는데 표시번호는 부동산의 표시도 아니고요. 법적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뭐라 하지 않는다? 등기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왜 이거를 설명한지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입등 내용에 따른 분류를 이제 다시 보면 내용에 따른 분류의 첫 번째 기입등기에서 기입등기는 새롭게 올리는 거라 그랬죠. 새롭게 올리는 거니까 보존과 설정과 이전만이 무엇이다? 기입등기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등기.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를 이제 설명합니다. 변경과 경정. 자, 변경과 경정은 공통적인 것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뭐가 됐을 때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시정하는 거, 바로잡는 것이 변경 또는 경정인데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하고 그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경정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제 하나씩 봅니다.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얘네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사항이다. 맞죠? 근데 표시번호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등기부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표시도 아니고 법적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등기사항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등기사항이라 그래요. 일부가 써 있죠. 자, 구조는 등기사항이다. 맞죠? 등기사항이죠. 그 중에 일부죠. 하나죠. 일부다 이겁니다. 지목도 등기사항 맞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사항인데
지목은 그 중에 일부다. 맞아요? 맞죠? 자, 권리자의 성명이 있고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있는데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가 있는데 주소도 등기사항이다. 맞죠? 그 중에 일부다. 맞죠? 맞다 이거죠. 일부. 전세금도 등기사항이더라 이거야. 전세금도 등기사항인데 그 전세금은 등기사항 중에 무엇이다? 일부더라 이겁니다. 역시 지료도 등기사항이에요. 전체로 봤을 때는 일부에 해당되는 거죠. 일부가 후발적 불일치일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하고? 변경이라 하고, 원시적 불일치일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경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후발적 불일치는 뭐냐 이거죠. 면적이 100이었는데 면적이 50으로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이건 분할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게 변경등기고요. 경정은 뭐냐면 면적이 100인데 1000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원시적 불일치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 올라갔으니까 이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경정이고, 면적이 100이었는데 50으로 줄어들었어요. 분할을 해서. 이거는 변경이더라 이겁니다. 주소가 화곡동인데 처음에 신월동으로 잘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일치니까 경정을 하는 거고요.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주소를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후발적이잖아. 그럴 때는 무엇이다? 변경이더라.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하게 되면 후발적 원인인 거죠. 그럴 때는 변경이 되는 거고, 이름을 올렸는데 잘못 올라갔어. 그럼 경정이 되는 거죠.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전인데 대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건 후발적 원인이니까 얘는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등기가 됐어요. 처음부터 잘못 올라갔죠. 그 원시적 불일치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다? 경정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등기사항이라는 말도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무엇이다? 일부라는 말도 중요하더라. 일부는 보시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사항이에요. 그 중에 지목은 일부다. 면적도 일부고, 지번도 일부고, 그죠?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변경과 경정의 차이더라. 그래서 교재 보시면 변경의 경정에 등기사항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것을 말하더라. 경정은 잘못된 것을 유루라고 하는 누락되는 거거든요.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유루는 누락된 거예요. 원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경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말소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말소등기는 여기에서 요 내용에서 뭐만 바뀌어요? 일부가 뭐로 바뀌어요? 일부가 전부로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로만 바뀌면 얘는 무슨 등기다? 말소등기더라 이겁니다. 말소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뭐가 됐을 때,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그 권리를 무엇하는 거?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등기냐면은 이것이 말소등기예요. 그래서 불일치에 대한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이던 이것이 후발적 불일치이던 묻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면 등기사항의 전부라면 그때는 무슨 등기를 하겠다? 권리를 소멸케 하는 거예요. 등기된 권리를 소멸케 하는 등기더라. 이게 바로 말소등기예요. 말소등기. 그 원시적은 뭐냐 이거죠. 등기가 올라갔는데 처음에 잘못 올라간 거예요. 그럼 말소시켜야 되겠죠. 이게 원시적 불일치가 되는 거고, 후발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후발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전세권 등기가 올라갔는데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하니까 그때는 말소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후발적 원인이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름만 바꾸는 것은 일부죠. 주소가 바뀌는 건 일부죠. 그럴 때는 변경등기 하는 거예요. 전세금만 이렇게 증액을 하거나 감액하는 것도 일부니까 변경이라든지 경정을 하는데,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날려버리는 그렇게. 이게 말소등기예요. 소유권을 완전 통째로 날리는 게 말소등기고, 전세권을 통째로 날리는 게 바로 뭐다? 전부를 없애버리는 거, 전부가. 통째로 날리는 게 바로 무슨 등기냐면 말소등기더라 이겁니다.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소멸케 하는 거. 이게 바로 말소 등기다. 그래서 말소 등기에 의해 뭐라고 써 있어요?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이 실체 관계와 전부 불일치할 때 이를 등기부로부터 소멸케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라는 게 멸실 등기. 여기다 쓸까요?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멸실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은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지냐면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토지가 전부가 멸실되면 멸실 등기하는 것이고 건물도 전부가 멸실되면 멸실 등기하는. 근데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 뭐로 바뀌면 이것이 일부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발생? 일부로 바뀌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면 등기사항이 뭐가 되는 거야? 일부가 돼버리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토지의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잖아. 그 면적은 등기사항이면서 등기사항 중에 무엇이다? 일부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럴 때는 멸실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부동산이 어떻게? 전부가 멸실돼야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전부에 대해서 멸실 등기, 전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바로 멸실 등기더라. 만약에 일부로 바뀌면 무슨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일부가 되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회복 등기. 권리를 말소를 했죠. 말소를 했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등기다? 그게 바로 회복 등기예요. 회복 등기. 그래서 6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회복 등기가 있는데 기억에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참고적으로 회복 등기에는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 있고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멸실 회복 등기는 삭제됐어요. 지금 법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멸실 회복 등기는 안 보셔도 돼요.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삭제됐다라고 써 있잖아. 니은의 중간 정도에 보면. 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는. 그래서 멸실 회복 등기는 등기부가 손상되거나 멸실됐을 때 지금은 복구라 그래요. 복구인데 아까 전 시간에 설명했어요. 복구는 뭐 갖고 한다? 등기부 부분 갖고 복구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멸실회복 등기라는 말 없고요. 그게 뭐로 바뀌었어요? 등기부 복구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이럴 때 하는 것이 회복하는 거. 등기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말소 회복 등기더라. 말소 회복 등기. 반드시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된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회복할 수 있다 없다?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럼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좋느냐? 만약에 순위번호가 1번이었는데 순위번호가 1번인데 이게 말소가 돼버렸어요. 회복은 다시 몇 번? 1번으로 회복이 돼요. 회복 등기의 가장 큰 효력은 종전의 무엇을?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준다라는 것이 회복 등기의 가장 큰 효력이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회복 등기는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회복 등기는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무방하더라 이겁니다.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요. 내용에 따른 분류를 그냥 정의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여기서 자릅니다. 자, 다시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기입등기가 있었는데 기입등기에 뭐가 있었어요? 보존과 설정과 이전이 기입등기였고요. 변경등기와 변경등기의 특징은 등기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인데 그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이면 변경이고 원시적이면 경정이더라 이겁니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를 다 소멸케 하는 거죠.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소멸케 하는 것이 바로 보다 말소등기더라 이겁니다. 멸실등기는 건물이 멸실된 거죠.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 즉 화재라든지 홍수 등으로 해서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 멸실등기인데 참고적으로 멸실등기는요 이런 등기예요.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입니다. 즉 등기부 어디에다 한다라는 거예요? 표제부에다 하는 사실의 등기야. 그럼 어느 걸 따라가야 돼요?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의 등기. 그럼 어떤 의미예요? 멸실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 해야 돼요. 토지든 건물이든. 근데 건물을 안 했어. 그럼 뭐가 부과돼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등기로 이루어져 주등기로. 이런 식으로 공식화돼서 그냥 쭉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복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회복등기라고 하는데 회복등기의 가장 큰 효력은 뭐다?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회복등기의 무엇이다? 효력이더라 이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한 거죠. 두 가지를 했는데 무엇과 무엇을 했어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설명해 드렸고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설명했고 내용에 따른 분류에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에 대한 등기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147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형식에 따른 분류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형식에 따른 분류하고 효력에 따른 분류, 신청 개시에 따른 분류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